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할 수 있겠어? 여자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애는 어떡하고 일을 하냐? 그런 인식을 바꿔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잘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바뀔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기농 6년차 농부이자 영농조합법인 청년국간 대표를 맡고 있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괴산에서 태어나 학교를 쭉 다니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지내다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괴산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거예요. 내가 겪어봤던 좋은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험해주고 싶은 마음과 초중을 큰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좀 더 자유롭게 보내는 일상을 통해 본인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골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과 그런 걸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큰 학교에서는 방과후 같은 프로그램을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되고 비용 또한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골 학교는 그런 모든 게 방과후도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고 비용 또한 전액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망설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학을 결심했고 아이들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내셨는데 작물 하나를 기르더라도 손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점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아버지가 조금 더 편한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 괴산으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농사를 도와줄 때는 일부분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2단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싸리 그냥 다 엎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 200만 원 정도 손해가 돼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되게 막연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괴산에서 만나 어울리는 기농기촌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어느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어느 부분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했을 때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해 보니 완성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생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이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할 수 있겠어? 여자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애는 어떡하고 일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제가 더 열심히 잘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바뀔 테니까 그런 인식을 바꿔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급하면 풀밭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으면 해결을 못하니까 작업이 끝날 때까지 참거나 정말 급하면 차를 타고 이동하여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방광염에 걸리신 분들도 생기셨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볼까 해서 가격을 알아보니 가격이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간이 화장실을 늘려주시거나 개인이 구매할 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좀 울컥한데 작년에 수해 입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록적인 폭우로 43년 만에 괴산댐이 원류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랑 같이 일하고 있는 오빠의 하우스가 불어난 물에
쩌쩌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 좋지 않았어요. 강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진흙과 파괴의 흔적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앗아가 버렸거든요. 물이 빠지고 부모님 가게와 오빠네 하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구하는데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곳에서 힘든 상황을 알아주고 발걸음을 해준 자원봉사자분들과 군에서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빠르게 지원을 해줘서 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복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하지만 작년의 기억이 가슴에 남아 최근에도 비가 많이 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답니다. 전체적인 학교 생활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폐교되는 학교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유년기에 중요한 유대관계 형성을 하려면 많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런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도시로 점점 떠나고 인구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살았을 때는 옆집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아는 사람들과만 만나서 얘기하는 작은 굴레 속에서 살아왔는데 괴산으로 내려오고 나서는 차도 문도 안 잠그고 앞집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너무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절 또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웃들끼리 너무 친해서 많은 걸 알게 돼서 독이 될 때도 있었지만 삭막했던 도시의 삶보다 비교하면 너무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괴산이 가진 푸른 자연과 강. 도시에서는 이런 걸 느끼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데 저는 바로 집 앞에서 이런 걸 감상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푸는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귀농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않고 괴산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군청이나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과 지원 사업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분명 성공적인 귀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뭔가 망설여지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작은 땅을 임대하거나 매매하여 귀촌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아요. 저도 귀농하고 나서 불편한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그 부분을 상쇄할 만큼 생활을 하고 있기에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